네, 오늘 우리 강원도 강릉의 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 방안을 협의하러 왔습니다. 전국에 15개가 지정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산단이라는 게 그 일반 산단은 지자체에서 직접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국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입주의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산단은 정말 이거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릉의 천연물 이 바이오 국가산단은 이 강원도가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좀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으로 저희가 강릉의 국가산단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한 10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여기다가 LH랑 강원개발공사랑 함께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산업단지를 최첨단으로 조성을 하고요. 대신 여기에 어느 기업이 입주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한 200여 개 기업 정도가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여기에 대표 기업들도 이미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3월 달에 지정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게 산단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지방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같이 뛰라. 그다음 과거에 국가산단 보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삽도 못 든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전속력으로 해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급적이면 삽까지 뜰 수 있게끔 삽을 못 뜨더라도 아무튼 전속력으로 실제로 좀 추진을 해라. 그렇게 특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저희가 전속력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산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든가 또 그 옆에 또 일반 산단 같은 거라 이런 건의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전폭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에는 이 자연 보존 이걸 통해 가지고 관광 산업에다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 저탄소 이 녹색 그 환경은 살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강릉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원주에 앞으로 이 바이오 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월, 삼척 이쪽도 과거에 이 광업 전성 시대를 새롭게 이 산업들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결국 접근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 그리고 물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강원도 전체가 앞으로 산업 기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서 연결망이 너무나 열악한 지역이어서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거고요. 그러니까 월드컵으로 치면 지역 예선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 가서 월드컵 4강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제성이 문제인데 경제성을 올리려면 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급적이면 좀 절약을 하고 그다음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여객이나 물류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이용 인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단순히 강원도가 알아서 제출하면 심사해서 떨어뜨리겠다 이게 아니라 기재부나 국토부가 같이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 제일 높은 그 점수를 낼 수 있을 거냐를 답안을 같이 써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제성만 따지다 보면 사실 영원히 악순환 아닙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그 지역의 경제가 약하니까 모든 사업의 경제성이 또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저희는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할 거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형편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강원도랑 협력을 해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방에 같이 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영화에 조금 더 이제 이 ITS 총회를 하게 되면 그때 행사도 물론 당연히 국제적인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관광객이 오고 숙박객이 오고 뭐 그때 행사에 따른 뭐 행사 비용 그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ITS라는 게 요즘은 스마트 도시나 이 첨단 그 교통수단, 모빌리티,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무슨 이 저탄소 이런 부분들이 교통에서 굉장히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ITS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릉의 도로라든지 강릉의 교통체계라든지 강릉의 어떤 이 교통수단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첨단을 여기다 설치하고 운행하면서 모범 사례를 시범 사례를 보러 오는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그 강릉의 어떤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뭐 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인터넷 기업들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그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스마트 도시, 미래 첨단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회도 강릉 이름으로 참여를 해서 ITS와 연결시켜가 총회와 연결시켜가지고 미리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첨단의 움직임들을 강릉으로 또 유치를 해오고 이렇게 하면서 26년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26년도까지 ITS를 내세워서 잘 팔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능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에다 지능을 집어넣다 보면 도로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도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하시라. 예. 예, 우리 GTX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단은 수도권 또 비수도권에서도 이 대도시의 끝에서 끝까지를 1시간 그리고 작은 데는 30분 내로 이거를 그러니까 뚫겠다라는 그 큰 교통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뚫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다른 거점들하고 또 연결시키는 왜냐하면 그 비싼 돈 들이고 그리고 이 국가적인 자원을 다 집어넣는데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본전을 뽑아야죠. 그리고 국민들의 우리 국가 발전에 정말 동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이 동쪽으로 나오는 노선을 강원권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뭐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노선을 과연 어디로 뺄 거냐, 기존 선로를 이용할 거냐, 그다음 역을 어디다 둘 거냐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의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효과를 최대로 늘릴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그건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거지 연결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한 걸 왜 물어요? 우리 뭐 철도국장 계시지만 뭐 큰 틀에 자세한 건 나중에 저 들으시고요. 큰 틀에서 얘기하면 그 부분이 저 선도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한 경제성이 나오면 사실은 해주려고 그런 이 따로 리그를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는데 이제 용문에서 홍천을 오는데 용문에서가 자꾸 이거를 노선도 돌리고 역도 여러 개를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돼 있는 거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강원도에서는 이 지장 요인은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원도와 경기도가 뭐 싸워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건 반영을 시키지만 원래의 이 철도를 놓는 그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기준에 맞게는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틀에 맞게 이거 무한정 끌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힘차게 추진할 겁니다.
아니 뭐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좀 그 교량식으로 경관을 좀 볼 수 있게 좀 뚫어달라라는 요구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설계도 좀 다시 해야 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과연 어느 선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정무리가 되면 이런 걸 또 어떻게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설득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으나 전체적인 그 진행은 전혀 차질 없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그 자치를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발전을 하겠냐. 그러니까 사실 좀 특별한 그런 그 규칙을 적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왕 특별자를 붙였으면 그 이름 값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보면 흔히 나오는 이 비판들이 껍데기만 특별이다. 무슨 말만 곱빼기지 보통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그나마 그것도 없는 데들에서는 왜 저기만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참 어느 장단에 그 맞춰야 될지 참 난감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많이 뒤처져 있던 게 사실이고 지금 강원도의 장점을 살리려면 지금 바이오라든지 어떤 우리 이 저탄소 녹색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계속 저 자연재해가 제일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결국은 특별히를 주려면 우선은 권한을 특별한 걸 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그 수입원을 뭐 이건 세금을 깎아서 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든지 국가에서 뭐 돈을 특별히 주진 못할 테니까 이 지방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그다음 중앙이 갖고 있는 규제 권한들 중에서 일부를 넘겨주는 이 경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들 보면 성공하는 게 국제학교 만드는 권한을 주고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그냥 통으로 넘겨준다고 해서 잘 안 될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 뭘 가져가야 정말 이 강원도의 특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지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면 그건 어차피 우리가 정책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적인 결단으로 판단하는 거지 뭐 이건 절대 안 되고 뭐 이건 뭐 꼭 되고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제 막 출범하는 거니까 과연 뭘 더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랑 본격적인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알맹이가 그렇게 썩 훌륭하게 준비된 것 같진 않아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알맹이 있게 해줄 거냐라는 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재정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쉽게 더 준다는 거 주머니를 따로 채워줄 수는 없을 테니까. 여기는 그 권한 규제 완화 이런 것도 가져와서 어떻게 수입을 그렇죠. 수 있을 건지 그건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거고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아마 가져가야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산단해 주려고 그래도 해봤자 인재가 지역에서 조달이 안 되고 그 지역으로 인재들이 이사를 오거나 거기에서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기업만 저는 돈과 인재가 어떻게 오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의 아마 그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